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31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가 오늘부터 전면 재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로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2달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전국 8개 고속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240개 노선 1,724대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은 탑승 중인 고속버스 회사의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해 광고를 시청하면 비밀번호 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KT 통신망을 사용하며 최대 속도는 400Mbps/s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 부담률이 50%로 상향 조정되고 보상 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또 도수, 체외, 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 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 중 중증의 경우 현행 보장이 유지되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지금보다 보장이 강화됩니다. 또 그간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합니다. 서울시가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서울 둘레길과 너구리 출몰 공원에 살포합니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야생동물 먹이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동물이 섭취하면 광견병 면역력이 생기며 50종 이상의 동물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미끼 예방약 살포는 오늘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이루어지며 미끼 예방약이 살포된 장소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산불로 피해를 본 농가 중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인 가구와 4인 가구 기준 각각 120만원과 187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고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특별재난지역 농가에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36개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달 7일부터 12월까지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세종시, 강원도 원주 외에 검진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원도 횡성군이 포함됐습니다. 총 231개 학교에 학생 6만 8천 명이 검진 대상입니다. 대상 학생들은 각 지역 내 일반, 구강검진기관 300곳에서 검진받으면 되고 검진에 따른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검진 결과는 학생, 학부모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공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 대행업 분야 거래질서 개선, 그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이른바 스드메 그리고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는데요. 기본 서비스나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 그리고 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을 리플렛과 안내문 등으로 배포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요. 출발 전 헬멧 착용은 필수로 해야 하며 동반 탑승은 불가하고 주행 중에는 자전거 도로만 이용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질병청의 2023년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에 따르면 기타 육상 운송 수단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에서 2023년 1820건으로 4.7배 증가했습니다. 또 해당 조사 참여 병원 중 15곳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간이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는 총 1,258명이었습니다. 86.3%가 전동 킥보드 이용자로 이 중 40.4%는 15세에서 24세였습니다. 특히 손상 환자의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보유자 비율은 47%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 젖병을 물려주는 엄마들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아이의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및 뉴질랜드 공중보건 저널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전 젖병으로 우유를 주면 우유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과다 수유로 인해 유아기의 충치와 체중 증가에 시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저자인 하일록 청 박사는 젖병이 배고픔에 대한 반응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린이가 건강에 해로운 체중 증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과도한 우유나 분유 섭취는 철분 결핍 및 고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의 벚꽃이 오늘 공식 개화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의 관측 표준나무인 왕벚나무가 오늘 개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개화는 작년 4월 1일보다 3일 늦고 평년 4월 8일보다 4일 빠릅니다. 기상청은 또 서울의 대표 벚꽃 군락인 여의도 윤중로 벚꽃은 어제 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5년 4월 첫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